하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국의 바이오 신약 규제 정책과 과거 중국 내 파트너사들에게 기술 수출한 물질을 가진 K-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K-바이오 기업 중에서 중국 파트너사에게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의 중국 내 판권이나 임상 개발 권리를 기술 수출한 기업이 40여 곳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앱클론 이런 기업들이 수출한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임상 진전 단계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다른 신약 개발도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면 다양한 중국의 이제 기술 수출한 국내 바이오텍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약 790조 원 정도의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을 가진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2위 규모의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그 규모가 330조 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제 내수 시장을 충당하고 그런 매출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성공하는 사례들이 이제 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 10월 말에 상하이 진스 바이오 사이언스, 중국말 좀 발음에 따라서 상하이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개발한 면역 항암제 로크토르즈라는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이제 시판 허가를 최초로 획득했어요. 사실 아시아 기업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중 미국 규제 문턱을 넘은 최초의 사례여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결국에 중국은 지금 이런 사례처럼 중국 정부는 이제 2030년도까지 30개에서 35종의 혁신 신약을 이제 중국 내에서 출시하고, 이 중에 10개에서 15종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주요국 규제 문턱까지 넘어서는 신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 지난해 5월까지만 이제 따져보면 한 1760종이 임상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텍이 미국이나 유럽의 빅파마의 1조 원 이상 규모로 빅딜을 이제 성사시키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임상 후보 물질 중에서도 이제 한 10종 이상은 1조 원 이상 규모로 해외 빅파마들에 이제 기술 수출돼서 중국 정부의 이런 진짜 글로벌 혁신 신약 10여 종의 목표가 괜한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과연 혁신 신약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장려하는 정책을 이제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우선 심사 제도, 2017년도에 조건부 허가 제도, 2018년 긴급 수입 필요 해외의약품 지정 제도, 이런 일련의 좀 신속 허가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 정립을 했고, 단순히 정립한 게 아니라 자국민한테 필수적인 항암제나 이런 좀 미충족 수요가 높은 그런 신약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상하이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의 로크토르지 같은 경우도 기업이 2012년도에 설립했는데 2018년도에 그 해당 약물은 중국 내에서 이미 252라는 이름으로 시판이 되게 됐고요. 사실 항암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그걸 엄청 빠르게 보통 중국에서 한 7년, 8년 이 정도 내로 되게 빠른 신속 허가 제도가 이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이 임상 장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임상에 대한 좀 꺼리는 기조 같은 게 있었지만, 기존에 이제 해외 글로벌 규제 당국에서는 중국에서만 임상된 물질을 조금은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허가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그런 임상 환경에 대한 평가도 좀 높아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기술 수출을 해서 중국 내에서 임상된 물질이 중국에 실제로 시판되거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보완 설명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 중국에서의 임상은 사실 쉽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 임상이 된 물질에 대해서 당연히 현흥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임상 결과 중국에서도 이런 임상을 생략해주는 기본 원칙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국 규제 당국이 새로운 임상을 요구하거나 자국 국민에 맞는 조금 디자인을 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사나 해외 제약바이오사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중국의 적절한 파트너사를 이제 찾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바이오텍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출 행보를 이어오고 있고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데일리의 이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 여러 분석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중국에 이제 기술 수출한 국내 K 제약 바이오 기업이 40여 곳 되더라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나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 두세 종의 약물들도 다른 파트너사들한테 이제 기술 수출했고 한 40여 곳의 기업이 이미 중국에 몇 가지 물질을 출시한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걸 따져보면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물질들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 한 10년대 중후반에 기술 수출이 됐는데 이제 올해랑 작년을 전후로 좀 임상 진전이 있는 물질들이 이제 나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 레고캠바이오나 에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5년 중국 포슨파마에 한 210억 원 규모로 LCB14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체 약물 접합 ADC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수출을 했고 이 물질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9월 포슨파마가 LCB14의 임상 1상 데이터를 이제 공개했어요. LCB14의 실제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온 거여가지고 중국에서 된 임상이었지만 어쨌든 국내 원개발사도 대단히 홍보를 많이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ADC 유방암 신약 중에서는 에노투라는 일본 다이니치 상표의 약물이 되게 효능이 좋다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LCB14가 에노투의 절반 용량으로도 그 비슷한 효능을 냈다는 앞으로 당연히 임상은 더 해봐야 되지만 첫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결과를 인해서 LCB14에 대해서 포슨파마가 중국 내에서 유방암 대상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레고캠바이오한테 350만 달러 이제 하나로 46억 원 정도의 추가 이제 마일스톤도 지급했고요. 포슨제약 같은 경우는 이 LCB14를 유방암뿐만 아니라 비소세포 폐암, 위암, 대장암 같은 이제 다른 고용암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내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방위적인 고용암 대상 임상을 하고 있고 좀 관련 성과도 첫 유방암에서 이제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레고캠바이오도 좀 원개발사로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물질을 개발하는데 시너지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어쨌든 레고캠바이오의 물질이 최근 화제가 됐고 또 이와 별개로 또 에클론이라는 회사도 역시 이제 2016년도에 상하이 헬리우스 바이오텍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허투 양성 진행성 위암 대상 신약 후보 물질 AC101을 기술 수출했는데요. 어쨌든 위암의 하나이고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내놓으면서 당연히 헬리우스가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헬리우스에 이제 공시에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그 성과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이제 약물의 효능 중에서 조금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남은 임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레고캠바이오의 LCB14나 에클론의 AC101이 이제 중국 내 파트너사를 통해서 임상이 진전되면서 어느 정도 다른 추가 개발 동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임상을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수행하더라도 중국 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의 자국민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확실히 좀 빨리 밀어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제 일환으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물질이 국내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중국의 심시어라는 회사한테 9천억 원 규모로 이제 GI101이라는 이제 이중융합 단백질 신약 후보를 기술 수출했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실제 고용암 대상 이제 임상 1, 2상에 들어갔는데 이 물질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제약회사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는 물질이랑 GI101을 병용해서 미국이랑 한국에서 치료 옵션이 좀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성과가 있다면은 중국 시장에서도 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암제 이외에도 좀 통풍 신약을 기술출하는 회사들도 조금 주목받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JW 중해제약이 이제 에파미뉴라드라는 이제 통풍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중국 내 개발랩 판권을 2019년도에 심시어라는 회사한테 836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이제 티글릭소스타트라는 이제 통풍 신약 후보 물질을 중국의 거의 4대 제약사 중 하나인 이노반트 바이올로직스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 규모는 이제 1,200억 원 규모였고요.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도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서는 심시어가 임상을 담당하는데 사실 아시아는 글로벌 임상에서 기준에서 볼 때 하나로 묶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임상은 좀 별개로 JW 중해제약이 가지고 있는 에파미뉴라드가 대만 임상 3상이나 싱가포르, 태국,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임상들이 조금 속도를 내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개발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지화학 같은 경우는 애지화학 스스로도 이제 중국 내 개발은 자체 개발하는 거는 이제 좀 안 한다고 공표를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이노반트한테 이제 넘긴 거고, 지금 현재 애지화학의 티글릭소스타트는 통풍 신약 후보 물질은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이 되고 있고, 그런 미국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임상이 성공한다면은 중국 시장도 좀 공략해 볼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중국은 이제 기회도 있고 당연히 정부의 좌지우지되는 게 많기 때문에 리스크도 이제 많은 땅인데요. 결국 중국 내에서 이제 임상되거나 중국 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거친 물질에 대한 이제 불신이 조금은 이제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면서 국내사들이 이제 중국으로 기술 수출한 물질의 중국 내 임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투자 환경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사의 이런 물질들이 실제로 중국이 임상이 진전되면서 어떤 탄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